오늘은 33페이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교육 체계적 전략 읽어주세요.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양평원은 중앙 및 지방자치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 학교의 성인지 교육을 위해 강사를 위촉하여 파견하는 기관이다. 양평원의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평원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주요 사업도 성인지 정책 교육이다. 양평원은 성평등 교육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다. 양평원 홈페이지에 명시된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 유엔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 1995년을 기점으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관점을 능동적으로 장려하며 유엔의 모든 활동 영역에도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도록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을 요구하고 있음. 한국 또한 정책 과정과 구조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과 그 중요성을 인식, 정책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반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강조해 왔음. 개인의 성인지 수준은 삶의 경험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재구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함. 각 개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로 인해 그 이해나 적용에서의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환, 강의안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을 통해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 정책 과정과 구조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성인지 행정 역량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람이 이런 걸 만들어내도 쉽지가 않아요. 네,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으면서 살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열매로서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해도 앞으로 뭐 성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모든 범죄 문제, 차별 문제 여전히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단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냐, 뭐 밖으로 드러내냐, 뭐 이 정도 차이지. 이 사람의 이와 같은 것은 뚜렷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 이어서 또 읽어주세요. 네, 양성평등기본법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을 법적으로 강화하다.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을 하여 시행됐다. 20년 만에 여성발전을 삭제하고 양성평등법 제명으로 변경된 것이다. 당시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 넣어 성인지 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오늘날의 성인지 교육과 연간 31조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 책정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어젠다 확립에 기여하게 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이 신설돼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성인지 관련 법적 근거는 더욱 확립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성인지 교육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호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이것을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책임감 및 양성평등 정책 전담 전문 인력. 2.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그다음에 2.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6. 양성평등 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 지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6번에 성주류화 조치. 이것이 바로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든 영역에서 넣어서 그와 같이 행하겠다. 그래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주류화를 가장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주입시키는 게 미디어잖아요. 네. 미디어 쪽에서 또 성주류화를 미디어보다도 교육에서 네. 더 많이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런 각 영역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아예 자라나게 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목표가 유치부 때부터 페미니스트로 양육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 유치원생부터. 그 이전에 우리 선생님 중 한 분이 갖다 준 그 성문화센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정작 부모들이라든가 당사자들은 그 인식을 못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게 문제. 아무리 제가 그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의도를 얘기해도 설마라고 해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교육이 이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네. 아니, 맞아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설마. 그러니까 잘 이제 모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여기 말고도 제가 어느 한 교회에 관련돼서 그 교회가 전체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촬영을 했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성애 파트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이 배우 사상, 이 이데올로기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페미니즘 관련돼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게시되다 중지가 됐어요. 네? 뭐 그건 어쨌든 뭐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촬영 봉사한 거고 그것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배우 사상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네. 근데 이미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드러나놓고 보이는 거지만 일반 그냥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냥 자리 잡고 잘 살고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기성세대들에게는 이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피부로 와닿으면 끝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피부로 와닿았다는 것은 이미 그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전복됩니다. 그렇게 가면. 네. 이어서 또 해주세요. 네. 성인지 예산 31조 7천억 원, 여성계 국가예산 편성의 젠더 관점 결합하다. 여성계의 권한 강화는 성인지 예산이 정부 예산에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은 2010년 회계연도부터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은 513.5조 원 규모로 그중 2020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1조 7,963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성인지 예산 도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배경을 살펴보자.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 이후 여성단체들은 예산에 젠더 관점을 결합하기 위한 운동에 돌입하였다. 첫 움직임이 2002년 진보좌파 메이저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인지적 예산정책 마련을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이어 국회 여성위원회는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여성 관련 자료 제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실었다. 다음해 2003년 기획예산처는 보육 예산 확대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성인지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0년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성인지 예산이 정부 예산으로 편성돼 오늘날에 이루고 있다. 2010년 당시 성인지 예산은 7조 5천억 원이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은 약 4배 증가한 31조 7천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이 됐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 예산 중 약 6%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제 운영 체계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에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산센터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0년 성인지 예산사업은 35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84개로 2019년에 비하여 23개, 8.8% 증가하였다. 성인지 예산 부처별 사업 현황을 보면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3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32개, 중소벤처기업부 22개 순이다. 인사혁신처와 병무청은 2019년에는 대상 사업이 없었으나 2020년에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2개 사업 360억 4,600만 원, 병무청은 1개 사업 2억 1,000만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포함되었다.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 해 31조 원을 사용하는 성인지 예산의 사용과 대상 사업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총 284개 대상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및 성인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따져봐야 한다.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여성 정책에 편중된 나머지 오히려 성 불평등을 초래하고 남성들에게 역차별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행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여성 대상 사업과 여성을 사업 수혜 집단으로 명시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약 6년 전 국내에 급부상한 페미니즘 영향으로 성평등 이슈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다. 2020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예컨대 2020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경찰청의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수사 활동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교육부의 대학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전담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등이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중 부적절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와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외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정하고 각 부처로 작성 지침을 배포하는데 과연 양성평등한 재원 배분인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미흡하다. 네, 이것은 앞으로도 미흡할 예정일 겁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 청소년 학 이쪽에서도 이 검토할 때 예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하거든요. 모든 정책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냐, 안 나타나면 그 예산은 철회하게 돼 있거든요. 줄이든가. 그런데 아마 이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산을 빼앗아 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예산을 걷어들여야 돼요. 회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누가 해야 되냐? 각 지자체에서 이 페미니즘이 뭔 줄 알고 그리고 이 예산 사용과 이것을 논리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이 태클을 걸어줘야 돼요. 맞아. 근데 이제 고개는 이제 다들 끄덕이시는데 그거를 이제 하셔야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어렵네. 지역아동센터의 성평등, 성평등의 성평등이 아니고 성적 지향 아니 성인지감 성인지에 네네.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전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강사를 무료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다 지역아동센터니 학교니 막 그런 식으로 다 투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산을 받아가지고 강사들 강의료를 주면서 그쪽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진영에서 그런 걸 찾아와야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씩 이제 무너뜨려 가야 되는 것이 전략들인데 이미 그들이 꿰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또 우리가 발휘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야, 이 예산 왜 이렇게 편성했냐, 이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 내놔라. 오히려 우리가 나가면은 당황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그런 요청이 없었으니까. 그냥 대충 해서 막 예산 어떻게 그냥 조작해 가지고 딱딱 넘기면 그것이 다 통과됐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요즘은 이제 절대적인 범위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이 여성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태클을 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사실 하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처음 누가 이렇게 알려줘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교육하면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겠죠? 네. 저도 이번에 그래서 그 부평에 있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하시는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그분이 또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새로 바뀌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담당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냐 이러면서 해갖고 내용을 쭉 해서 보내고 지금 이제 우리 강사방에 이제 올라와 있던 그런 이슈들 같은 거 그런 것들 보내고 영상 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동성애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 지금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아이들한테 동성애를 심어버린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물론 동성애자들도 사랑을 해야 하지만 사랑의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끝을 맺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포용을 해야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하셨다 하면서 조금 언짢아 하시면서 그렇게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놀스럽네 그 사람. 책 선정을 함에 있어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책을 빵집 아저씨는 치마를 입어야 하고 꽁치 옷장에 치마만 입게 그거 두 가지를 선정을 하려고 막 강사들이 해가지고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거 이제 저 혼자 반대하더라고요. 거기서 강사들이 있었는데 9분 정도 있는데 저 혼자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올렸겠죠. 저만 반대하고 다른 분들은 이 책을 다 원한다고. 근데 다른 양성평등적인 그런 책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포용.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죠? 네. 물론 이제 우리 인간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쫓아가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포용력이 없으신 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제가 일산에서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인본 중심적입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뭐 복에 있어서 그런 개념들도 굉장히 이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대. 그리고 뭐 지금 뭐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잖아요. 뭐 정치 방역이다 해서 사실 1차적으로 회개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 부흥의 시기에 그것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역할을 잘못했어. 네. 그때 우리가 더욱더 빛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그들의 잘못이 전혀 없냐? 아니죠. 있죠.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데 제1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73편인가 4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됐어요. 성소까지 다 짓밟히고 회당도 다 불타고. 그래서 그 아삽의 시에서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인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가 치는 걸 허용했기 때문이죠.
근데 1차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많이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정치 방역부터 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한국 교회가 뭐 욕먹고 어쩌다 저쩌다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 윗세대들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맞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그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코지하고 잘못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런 시국 현재 이런 상황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사실 맞아야 돼요. 맞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많이 맞고 있는데.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막을 수 있는 것들 막으며 우리의 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몸부림을 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완전히 역전시키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코로나 1년 지나니까 출석률은 더 떨어져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에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간단해요. 시험 딱 줘보면 바로 드러나요. 퀴즈를 한번 해보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지금 현재 퀴즈들이 있는 거예요. 퀴즈들. 근데 저는 이 코로나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1차 퀴즈이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코로나보다 더 센 거 오면은 더 센 거 오면은 안으로 더 들어옵니다. 알곡들은. 쭉정이는요. 또 이제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초대교회 신앙 본받아야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 순교회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 같이 안 하면 길드 시장조합에 가입 못해서 그런 경제활동 못하잖아요. 지금 어때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 다니냐? 그러면 회사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초대교회 뭐 순교회 신앙 던져줘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믿음의 시험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네. 그만큼 우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살살 하시는 거지. 그렇다라는.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부적절한 사업에 쓰이는 막대한 성인지 예산. 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 자료에 의하면 성인지 대상 사업 분류에 있어 부적절한 사업 지적이 부처마다 있었다. 부적절한 성인지 사업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아보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이다. 외교부의 부적절한 성인지 사업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해외봉사단 파견이다. 또한 외교부는 현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환경부의 해외 환경 분야 국제기구 인턴 파견자를 선발 지원하여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시공간 제약 없는 자기주도 학습 서비스 및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사회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 양성하는 데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몇 개 부처의 성인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만 보더라도 양성평등과 성인지 향상을 높이는 목적과는 상반된 부적절한 사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사용 사업 현황을 보겠다. 여가부의 성인지 대상 사업의 규모는 총 8,341억 원이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사업의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장 먼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양성평등 및 여성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 도모,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여성 분야에서의 위상 제고이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다. 그리고 여성폭력 근절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다. 여가부 성인지 예산 사업 중 눈여겨볼 항목은 청소년 육성 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다. 여가부 예산으로 사용하는 청소년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청소년 사업 관련 내역을 보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할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 많았다. 여가부의 네. 청소년 사업만 하더라도 정부 부처 간 혼선과 난맥상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청소년 관련돼서는요 여가부 산하가 맞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청소년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런 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 사업을 여가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청소년 학에서는요 여가부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청소년 쪽에서는. 근데 사실 그거는 그걸 딱 떼서 다른 부처로 옮겨야죠. 여가부에 소속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육부 쪽으로 뭐 넘긴다든가. 네.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 이제 여성 가족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그런 아우르는 그 자녀들, 아동, 청소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실 웃긴 거는 이 청소년 사업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줄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지에서 그냥 1조만 이쪽으로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관련돼서 이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 그런 뭐랄까요 전공자들이 다른 곳으로 자꾸 넘어가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돈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사회복지사처럼 사회복지사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열악하니까 많은 경우에 청소년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냥 다른 곳으로 이제 이직을 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여가부 예산 사용으로 청소년 사육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가부에서 청소년 관련된 것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학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이제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여성가족부 2020년 총 예산 규모는 1조 1,264억 원이며 작년 대비 4.3% 증가하였다. 여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성인지 예산 31조 7,963억 원에 대한 예산 결산 작성, 대상 사업 선정 기준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여가부의 권한과 위상은 18개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정책적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1조가 넘는 성인지 예상 세부 사업비 감시는 물론이요,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상술한 대로 여성계는 90년대 중반부터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천하였고 핵심 정책인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워 정책과 예산, 교육을 통해 권한을 확대하여 왔다. 성인지 감수성 전성시대는 페미니즘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랫동안 이어진 전략적인 어젠다 선점의 일환이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성인지 감수성 학교 및 사회 시스템에 어떻게 침투했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